이번 시간은 256페이지 법률행위 취소 이하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시험은 합격이 지상 목표입니다. 그 시험의 특성을 잘 우리가 알고서 그 특성을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1차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다. 그죠? 절대평가. 절대평가라는 것을 철저히 이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엄청난 시험 범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험은 특히 민법의 경우에는 어떤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시험에서는 가장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우리 시험이. 특히 채권법 전체가 시험 범위다. 이 같은 시험은 없어요. 전문가 어떤 법무사라든지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을 제고는 이와 같은 시험 범위를 내오라는 시험은 없어요. 특히 채권법 총론을 시험 범위라는 시험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뭐예요? 물권법까지만. 물권법까지만. 근데 노무사는 민총하고 채권법까지만. 그 다음에 행정사라든지 뭐예요? 이런 세무사는 민법 총칙까지만. 이렇게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전범위예요. 즉, 우리 시험과 가장 근접한 시험이 중개사죠. 근데 중개사는 민법 총칙은 반 정도요. 103조부터만 진행을 합니다. 또 소멸시효 파트는 빼요. 근데 물권법은 질권은 뺍니다. 근데 물권법은 우리도 뭐 질권하고는 그게 사이가 없으니까 물권법 범위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채권법은 총론이 빠집니다. 강론도 뭐요? 계약 총론하고 매매 임대차까지만. 우리는 불법에까지 전체적으로. 따라서 엄청난 시험 범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법 총칙이 60%, 나머지가 각각 20%. 이것을 특성을 잘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계속 기출된 지문이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된 형태로, 따라서 기출되지 아니했던 지문이 뜨는 경우는 뭐예요? 그때 새로운 판례가 등장했다든지 법조문이 개정이 되었다, 이런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뭐예요? 새로 등장했다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무조건 기출 지문을 철저히 반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물권법, 채권법 뭐요? 일단은 기출 지문된 것들은 무조건 내구소를 하시는데, 그 기출 지문도 출제자가 뭐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틀려달라는 그런 지문들은 무시를 해버리시면 돼요. 반복될 것만 가능하고, 앞으로도 뭐요? 물권법, 채권법은 20%서 각각 확대된 적이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는 엄청난데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제 안 된 지문에서 출제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합격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민법 총칙 최대치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고, 그 방법이 뭐예요? 기출 지문을 반복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제가 뭐예요? 설명을 할 때는 당연히 출제될 수 있는 것들만, 기존에 출제되었던 건 뭐예요? 빠짐없이 다 설명을 합니다. 혹시나 뭐예요? 출제가 안 됐지만 혹시나 예상되는 것도 가끔씩은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욕심을 안 내요. 그 욕심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부분은 전혀 무시를 해도 상관없어요. 자, 취소로 갑니다. 취소. 자, 법률행위의 취소입니다. 법률 취소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자 하는 취소는, 우리가 민법 총칙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서 뭐요? 취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취소라 하면은, 여기 볼게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그죠? 근데 그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제한 능력자였다, 그죠? 또는 착오에 빠져서 타인으로부터 뭐요? 사기 강박당한 상태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뭐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죠? 일단 유효입니다. 근데 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취소권자가 뭐요? 일방적으로 취소를 함으로써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뭐요?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 그죠? 예.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다, 그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계약이 뭐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죠? 이를 법률의 취소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의에서 동그라미 1번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와 달리 취소권자가 뭐요? 취소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유효고 취소권자 취소하면 뭐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밑줄 끌 필요 없고 쭉 확인만 할 거예요. 3번. 따라서 취소권자가 뭐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죠. 다만 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고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뭐요?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되고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뭐요? 자신이 가진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취소권의 뭐요? 행사 기간이 도가면 이제는 더 이상 취소 못한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갑니다. 쭉 그냥 눈으로 같이 확인만 합니다. 책 가지 마시고. 즉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취소는 뭐예요? 요 네 가지 사유에 한 취소만을 말합니다. 근데 나머지 파트에서 우리가 취소라는 단어를 여러 군데서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는 뭐예요? 그때 그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밑에 박스에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소개는 합니다. 첫 번째 박스 파트, 그죠? 미성년자일지라도 법률 행위를 법정대리인 동의했으면 스스로 할 수 있죠. 근데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는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또는 영업 허락을 했더라도 뭐요?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영업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죠. 즉 단어는 취소지만 이때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뭐요? 철회에 해당하는 의미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종 선고의 취소. 그 다음에요, 부재자 재산 관리 명령의 취소. 그 다음에 뭐요? 주무관 측의 설립 허가의 취소.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죠. 공법상의 취소인데 법적으로. 그 중에서 실종 선고는 소급효가 있더라, 그죠? 그렇지만 부재자 재산 관리 명령의 취소,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그 다음, 마지막에 혼인, 입양, 근로계약 등의 취소는 뭐요? 단어는 취소지만 혼인관계를 취소한 데서 뭐요? 이양에 혼인이 없던 상태로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해서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요? 단어는 취소지만 그 효과는 뭐요? 성질상 장래를 향해서만 생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의미가 다르다. 눈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 개념에서 여기서는 해제와의 구별 개념만 다시 확인할게요. 자, 여기 볼게요. 가벌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수차에 걸쳐서 중도금 등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잔금과 등기를 맞교환함으로써 매매를 완성시키고자 이와 같은 일정하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근데 매수인이 계속해서 약속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채무불이익이죠. 그러면 반대 당사자인 채권자 측에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를 해버린다, 그죠? 해제하게 되면 가벌간의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던 게 된다, 그죠? 이를 해제라 합니다. 자, 그런데 볼게요. 공통점, 둘 다 대표인 형성거이죠. 그 다음에 둘 다 소급해서 뭐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행사 방식에 제한했고, 둘 다 단독행위 때문에 조건, 기한 등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자, 근데 차이점, 발생 원인. 우리가 보자는 취소는 뭐요? 요 네 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그죠? 따라서 법정 취소만 인정이 됩니다. 법정이 뭐요?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다, 그죠?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 네 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해제는 뭐요? 법정 해제도 있고 당사자의 약정한 사유에 의해서 뭐요? 일방의 해제권이 발생하는 약정 해제도 있죠, 그죠? 예, 약정, 법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 체크할게요. 취소는 제목이 법률행위의 취소죠. 따라서 매매 등 모든 법률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해제는 뭐요? 제목이 계약의 해제다, 그죠? 따라서 매매 계약 등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에만 특유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 둘 다 취소, 해제하게 되면 당해 행위는 뭐야? 소급해서 뭐 해야 된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미 이행했다면은
이거 뭐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한 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반환할 것이냐? 취소의 경우 뭐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선의자는 뭐요? 현존 이익까지만. 악의자는 받은 이익이다 이자 플러스 손해성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제의 경우 뭐요? 부당 이득의 특칙으로서 무조건 뭐요?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 원상회복은 뭐 있고, 이항의 채무 불이행으로 하는 손해배상까지 아울러 해제 파트에서 다시 확인을 할게요. 자, 넘깁니다. 먼저 취소권자로 갑니다. 취소권자는 두 명만 신경 쓰시면 돼요. 제한 능력자하고 대리인만 신경 쓰시면 돼요. 대리인.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이란 취소권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대표적인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자, 상글 2번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그자들의 대리인, 그자들의 성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 밑줄 볼게요. 제한 능력자도 뭐요? 동의받지 않고 하는 행위는 취소는 단독 할 수 있죠. 왜요? 취소는 원래대로 없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착오 등의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 능력자, 착오 등의 의사표시를 한 자의 대리이다 그죠? 대리인 밑줄 것이고, 그 중에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에게 존재하는 자죠. 당연히 제한 능력자 행위는 법정 대리인도 뭐요? 제한 능력자하고 별도로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고의 취소권을 가집니다. 근데 임의 대리인 밑줄 볼게요. 임의 대리인.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 그죠?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의 행위에 착오 등의 취소 사유가 있다 없다는 당연히 뭐야?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죠? 근데 인정되면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의 모든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그죠? 따라서 그로 인한 취소권, 해제권은 누구만이 가지요? 본인만. 따라서 대리인은 뭐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그죠?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뭐요? 취소할 권한이 없다 그죠? 따라서 이미 대리인은 원칙 취소권이 없다. 거기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취소권이 없어요. 즉 취소권, 해제권은 뭐요? 본인만이 가집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뭐요?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별도로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을 다시 수여받아야만 합니다. 예, 원칙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성계인은 두 명 있다고 죠. 포괄 특정 성계인이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소권은 두 명만요. 자, 그 다음 취소의 방법으로 갑니다. 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상글 1번 취소의 방식입니다. 취소권은 단독행위 형성권. 그 방식이 뭐예요? 당연히 제한이 없다 그죠? 예. 명시적, 묵시적 그죠? 재판상 재판에 불문합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집 판례를 보세요. 그래서 묵시적이 어떤 의미요? 명시적이라면 명확하게 뭐예요? 말로서 취소하겠다 그죠? 근데 묵시적은 항상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죠. 행동, 행위에 여하튼 의사표시가 포함이 되는 것을 묵시적 의사표시한다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판례. 자, 여기서 보고 설명드릴게요. 갑을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갑이 을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토지를 매도한 바는 있지만 쏘가서 팔았기 때문에 뭐예요? 없던 거로 할 테니까 등기 말소해달라. 여기 어떤 의미요? 당연히 취소죠, 그죠? 따라서 여하튼 묵시적 취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취소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판례 볼게요. 법률행위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해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도 무방하다 그죠. 즉 묵시적 취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주국이요.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의 청구나 이를 전제한 이행 거절의 가운데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즉 묵시적 취소가 가능하다 그죠. 자, 그다음 취소의 상대방이요. 취소하기 전에 그 토지가 전전양도에서 현재 정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취소권자인 갑은 누구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느냐? 당연히 뭐요? 원래 법률의 상대방 거죠. 즉 매매 계약은 갑을 간에 체결됐죠. 따라서 원래 법률의 상대방에서 하여고 양수인을 상대로 할 수는 없다 그죠. 예. 142조 한 번만 확인할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 3번 일부 취소. 원칙. 일부 취소에 대해서 민법상의 조문이 없지만 우리가 일부 무효를 받죠. 그죠? 따라서 일부 취소에도 일부 무효에 관한 137조가 그대로 유추 적용이 됩니다. 판례. 그러면 법률행위 전부가 아니라 뭐요? 일부만의 취소 사유가 있다. 그죠? 그럼 일부 무효하고 똑같으니까 원칙. 일부만 취소입니까? 전부 취소 원칙이요? 전부 취소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 전부의 취소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요?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뭐요? 유효코자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뭐요? 그때는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그죠?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일부 무효하고 똑같아요. 예. 자, 확인해 볼게요. 이 법률행위 일부만의 취소 사유가 있는 거 일부 무효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밑에 판례를 볼게요. 판례. 아직까지 지문화된 바는 없지만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에 토지와 뭐요? 건물을 일괄해서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토지가 허가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매는 무효다. 그죠? 그 법률의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일부만 무효 상태죠. 그때 일부 무효는 원칙요. 그 부분만 무효가 아니라 건물 매매까지도 무효죠. 그죠? 따라서 토지에 대한 허가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에 대한 이행 청구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원칙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만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가 가본적이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직한 당사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자, 금방 봤던 판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디를 오시느냐 하면은 취소의 효과로 갑니다. 141조. 그 취소하면 뭐요? 갑을 간에 매면은 그때부터 간에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죠? 취소한 법률은 처음부터 적을게요. 처음부터는 다른 말로 소급하여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 같은 말이죠.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자, 소급적 무효됩니다. 다만 혼인 등의 경우는 취소를 한다 해서 성질상 혼인이 없던 상태로 되돌린다고 해서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혼인, 근로계약 등은 장래를 향해서만 소급효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취소 사유 4가지 중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뭐요? 차고,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취소했다. 그때 거래 안전을 해서 여하튼 차고, 사기, 강박 등으로 한 취소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지 못한다. 그죠? 그런데 제한 능력
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임의 법규입니까? 강행 법규요? 강행 법규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서 차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자기들끼리 뭐요? 대내적으로 뭐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거래 안절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부당 이득에 반한 1번 원칙 손대지 마시고 취소하면 당해 법률에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행전 이행할 필요 없다 그죠? 근데 이를 모르고 이미 이행했다면은 법률상 원리 없는 이득,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반환 범위는 선의자는 현존 이익 한도내에서, 악의자는 뭐야? 받은 이익이다 이자 플러스 손해성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민법 총칙에서는 우리 2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제한 능력자에 대한 특칙 미처 볼게요. 우리 법은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는 최대한 보호다 그죠? 따라서 가벌간의 해가 뭐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이다 밑줄볼게요. 선악불문하고 다른 말로 언제나다 그죠?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이익이 뭐요? 현존한 한도 내에서만 상한을 책임진다 그죠? 선악불문하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예.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현존한 이익까지만 상한하면 좋습니다. 자, 입증 책임 설명은 할 건데 그때 제한 능력자가 뭐야? 받은 이익이 현존한다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이를 누가 입증을 해야 되겠느냐? 현존 이익 여부도 뭐야? 상대방이 입증하려면 상대방이 너무 가혹하다 그죠? 그래서 판례가 해석으로서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빼돌립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 빼돌린다 그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다만 공평의 원칙상 제한 능력자가 취득한 이거 뭐야? 현존한 것을 추정한다 그죠? 해석상. 따라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현존익이 남아있지 아니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죠? 예. 자, 판례 1번 설명드릴게요. 갑을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이 그 당시에 뭐야?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갑을간의 매매는 무효죠.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미 이행했다면 똑같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의사 무능력자에서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관한 규정? 제한 능력자에 관한 규정을 똑같이 유추 적용합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도 뭐요? 어디까지만? 선악불문하고 현존한 이익까지만 반환하면 족하다는 겁니다. 자, 판례 1번 볼게요. 260페이지 1번. 제한 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141조 단서는 뭐요? 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748조의 특칙으로서 제한 능력자 보호를 해서 선악 묻지 않고 뭐요? 그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시키는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 능력의 흥결을 이유로 범죄가 무효가 된 경우도 뭐요? 유추 적용된다 그죠? 유추 적용된다. 그래서 의사 무능장애도 어디까지만요? 현존 이익까지만. 다만 그 다음부터 이거 볼 필요 없죠. 판례 현존 이익은 뭐요? 추정한다 그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측에서 현존 이익이 남아 있지 않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요? 제가 체크했던 부분 나머지 질문 보지 마시고 체크했던 부분만 빨리빨리 확인을 하시고. 자, 취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부터입니다. 261페이지부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당해 법령에 소급해서 뭐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취소의 반대가 뭐예요? 추인입니다. 즉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뭐야? 알고서 나는 취소치 않겠다 그죠? 그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어떤 취소권자의 의사를 추인하고,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취소권자가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해서 그 행위를 뭐예요? 취소할 수 없는 유효로 확정시키는 취소권자의 행위를 추인이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효과. 추인해버렸죠. 이전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 못한다 그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초인권자. 초인은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죠? 취소권자만이 되죠. 즉 추인은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문을 볼게요. 143조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서 규정한 자. 그 다음에 죽으시고 누굽니까? 취소권자 그죠?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효과.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추인한 후에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더 이상 취소 못합니다. 그 다음 144조 추인의 요건 1항 추인은 취소의 월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취소의 월이 종료한 후 거기다 밑줄 것이고 그 다음 2항은 가장 많이 답이 됐어요. 전항의 규정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한다 그죠? 자, 의로 갈게요. 즉 추인하면 뭐요? 취소권자가 자신의 행위를 취소치 않겠다는 의사, 즉 취소권의 포기에 해당합니다. 그 추인이 있으면 당해 법률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추인 단독의 형성거리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건으로 갑니다. 쌍거리 2번에 1번 체크할게요. 누구만이 추인할 수 있다? 취소권자에 하나 더 체크할게요. 취소권자. 즉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다. 자, 요건으로 갑니다. 그런데 뭐요? 취소권자의 추인이 유효하려면 첫 번째 추인은 언제 이후에만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만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거기다 밑줄 그을게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제한 능력자가 뭐요? 추인하려면은 능력자가 된 이후에 착오덕에서 의사표시한 자는 뭐요? 그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뭐요? 아직까지도 뭐요? 착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추인했을 때는 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셋째 줄 마지막부터 미성년자는 단독으로는 추인 못하죠. 그렇지만 법정 대리인 토익에 있으면 뭐요?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토익에 따라도 추인하지 못한다. 자, 그다음에 니은 체크할게요. 니은 제일 중요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누구에게만 존재해요? 제한 능력자에게만 그죠? 제한 능력자가 됐다면 법정 대리인은 없어지죠, 그죠? 그럼 아직까지 법정 대리인이 있다는 것은 제한 능력자다 그 소리 주죠, 본인이. 제한 능력자는 추인할 수 없죠, 그죠? 누가요? 법정 대리인. 근데 법정 대리인은 능력자죠. 그러니까 뭐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미치겠어요, 언제나. 제일 잘 떴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뭐요? 원하면 언제든 추인할 수 있는 거, 언제나.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당연히 알고서 해야 되죠. 모르고서 항상 추인이 될 수 없다. 효과. 그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자, 밑에 다만부터가 단골인데 정확하게 뭐야? 판례에서 표시할게요. 판례에서. 자, 넘길게요. 판례. 종료 표시하시고. 어렵습니다.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취소한 법률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가 일단 취소된 이상, 자, 일단 취소된 이상, 그 다음에 적을게요. 취소권자가 취소했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소급 무효 적으시면 되죠. 당해 법률에는 소급해서 무효됐죠. 취소권자 취소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밑줄 긋지 마시고 그 후에는 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에 의해서. 자, 어디 밑줄 긋이냐면은 자, 제가 책 한 nem 체크할게요. 자기가 취소했죠. 근데 번복에서 뭐요? 취소 추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취소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돼요. 자기가 취소해놓고 뭐요?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번복은 안 됩니다. 그죠? 따라서 취소해놓고 뭐요? 취소를 번복하고 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취소했기 때문에. 자, 쪼개볼게요. 따라서 취소 대리서 뭐요?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돼서 무효용서 간주된 당초 의사표시를 확정 유효로 될 수 없고, 자,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 요건과 효력에 서로 여기 한번 적어요. 무효행위 추인 요건과 효력에 따라서 셋째 줄. 따라서 취소 추인은 못 돼요. 근데 무효가 됐기 때문에 금방 봤던 뭐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그죠? 네, 추인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키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이 지문이 뜨면 최소 뭐요? 2줄 내지 3줄이에요. 근데 다 읽는 순간 읽다가 혼동이 일어납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버렸죠. 그럼 당의 법률에 뭐요? 취소했기 때문에 형성권 거죠. 소급해서 무효 됩니다. 취소는 대표적 형성거죠. 이미 소급 무효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 거죠. 근데 이런 뭐요? 번복해서 다시 취소 추인으로서 유효케 확정할 수 없다 그죠. 이미 무효로 확정됐어요. 따라서 취소 추인을 할 수 없고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서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여기까지. 최근에 각종 시험, 우리 시험도 올해도 등장했어요. 자, 요번 23회차 문제도. 자, 법정 추인으로 갑니다. 법정 추인. 지금 봤던 취소 추인은 뭐예요? 취소권자가 원해서 취소권을 포기하고 추인했죠. 근데 법정 추인은 항상 법정은 어떤 낱말의 줄임말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따라서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법에서 추인이 있었던 걸로 간주되는 제도를 법정 추인이라 합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제도를 두느냐는 거예요. 추인은 대표적인 단독행위 형성거이죠. 명시,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명시적 추인은 문제가 안 되겠죠. 뭐가 문제가 돼요? 묵시적 추인이 있었냐 없었냐 다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분쟁을 불식하기 위해서 법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뭐예요? 취소권자의 의사 불문하고 추인이 있었던 걸로 간주를 하는 제도를 법정 추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오지 마시고 추인은 누구만이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 그러면 이 같은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뭐예요? 행동, 행위에 따라서 추인 의사 표시가 되는 것을 묵시적 추인한다 그죠? 그럼 법정 추인이 되려면 그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누가 해야 돼요? 추인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이. 따라서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법정 추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는 상대방을 추인할 근원이 없죠, 그죠? 따라서 상대방 행위는 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취소권자의 행위만. 자, 법정 볼게요.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적을게요. 전조 규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게 뭐죠? 취소의 원이 종료한 후라는 의미다, 그죠? 그 제한 능력이라면 능력을 회복한 후에. 그 다음 차고된 경우는 그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 그런 의미입니다. 당 갖고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죠?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보류가 있는 데는 그러하지 않다. 밑줄 볼게요. 이 보류가 없어야 돼요. 이 보류가 있는 데는 그러하지 않다. 6가지 사유다, 그죠? 전부 또는 일부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첨부 또는 일부 양도, 강제 집행 6가지입니다. 자, 의에서 둘째 줄 마지막부터 확인해 볼게요. 답으로 안 합니다. 법에서 추인이 있었던 걸로 간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소권자에게 뭐예요? 추인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고 취소권자가 취소권이 있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요건만 구비되면 추인이 있었던 걸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법정 추인 사유가 6가지입니다. 그 중에 누구의 행위만이?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그죠? 자, 법정 추인 사유 두 문자를 따면
이렇게 된다, 그죠? 첫 번째, 전부 또는 일부의 행위 전체까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행위 청구의 이, 그 다음에 경계의 경, 담보 제공의 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의 양, 마지막에 강제 집행의 집,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예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즉, 이 행위의 청구하고 뭐예요? 양도를 누가 했느냐? 상대방이 뭐예요? 이 행위의 청구 또는 양도는 법정 추이될 수가 없어요. 추이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이. 따라서 이 행위의 청구하고 뭐예요? 양도만이 답이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 그런지 볼게요. 첫 번째,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봅니다. 갑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제한 능력자였습니다. 지금 능력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뭐예요? 약속대로 등기를 넘겨줍니다. 당 추인하겠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뭐예요? 아무 말 없이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랍니다.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취소권자가 하고 있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뭐예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든 상대방으로부터 뭐예요? 의무를 수령하는 행위를 하든 이와 같은 취소권자에게는 법정 추인이 됩니다. 그 다음 이행의 청구를 적을게요. 취소권자의 이행의 청구만이 법정 추이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예요?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다, 그죠? 그러면 법정 추이되죠. 근데 상대방 을이 갑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합니다. 법정 추이된답니다? 안 되죠, 그죠? 예. 누구의 행위만이?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그 다음에 경계. 경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웠다, 그죠? 즉, 취소권자가 뭐야? 상대방 사이에 계약으로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대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뭐야? 당사자 합의니까 둘이 같이 합의했죠. 그 다음 담보 제공 옆에지. 취소권자가 뭐야?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든 뭐야? 자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든 다 취소권자 이와 같은 행위는 법정 추이됩니다. 근데 다섯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체크를 하시고 취소권자의 양도에 한한다. 그 다음에 적으시면 돼요. 283페이지 5번 하고 있잖아요. 283페이지 5번. 옆 페이지 5번이요. 옆에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첫째 줄 취소권자의 양도에 한한다고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읽을게요.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라면은 어디서 매매 대금 채권을 가지죠. 근데 그 대금 채권을 이자에게 양도한다, 그죠? 그럼 당연히 추인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자의 취소권자와 같은 행위는 법정 추인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여튼 상대방 행위는 추이될 수 없죠. 추이는 누구만이? 취소권자만이. 그 다음 이자가 매수인이요. 토지를 매수했다, 그죠? 그 토지를 이자에게 전세 등으로 빌려줍니다.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여하튼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법정 추인이 됩니다. 그 다음 강제집행 뭐요? 취소권자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든 상대로부터 강제집행 당하는 행위를 하든 뭐요? 이 같은 것은 법정 추인된다. 그럼 현실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요? 이행에 청구하고 양도 행위를 누가 하는 게?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건 갑니다. 쌍거로 3번 1번. 이와 같은 법정 추인 사유가 취소의 원이 종료한 후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뭐야? 제한 능력자라면 능력자가 된 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해야 되고 착오된 경우 그 상태를 벗어난 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첫 줄 마지막부터 취소의 원이 종료하기 전에도 법정 대리 능력자죠. 법정 대리 행위는 당연히 법정 추인이 되고 다만 제한 능력자라도 뭐야?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법정 대리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은 법정 추인된다, 그죠? 그렇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아서 하더라도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보류가 없어야 된다. 그죠? 자,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은 법에서 초인이 있었던 거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자, 취소권의 소멸제도로 갑니다. 146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취소권은 뭐예요? 초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만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해서 취소권 행사 기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284페이지, 64페이지. 그래서 취소권은 뭐예요?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뭐예요? 두 가지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도착하면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초인할 수 있는 날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요. 갑을 간의 매매가 10년도 1월 10일자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갑이 17세였습니다. 그러면 갑이 가지는 취소권은 뭐예요? 초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뭐예요? 법률에 가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죠. 근데 현재가 예를 들면 20년 2월 10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법률에 가는 날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갑의 취소권은 소멸했다 그죠? 근데 현재 18년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봐야 되죠. 10년 안 지났죠?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초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났느냐? 갑은 언제부터 초인할 수 있죠? 19세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언제부터요? 12년도부터 초인할 수 있죠. 그러면 12년부터 3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러면 갑의 취소권은 남아있다 소멸했다? 소멸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3년이 먼저 오고 뭐예요? 10년이 먼저 오거든 두 가지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착하면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체크할게요. 취소권은 대표적인 형성권이죠. 따라서 그 기간은 뭐예요? 제척기간이 걸린다 그죠? 따라서 그 기간의 도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합니다. 쌍가로 3번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본격적으로 질문화된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취소했다면 뭐요? 이미 이행했다면 어떠한 권리가 생깁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생기죠. 자, 반환 청구권 밑줄 그시고 청구권 동그라미게요. 청구권 동그라미.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까? 제척기간에 걸려요? 소멸시효 걸리죠. 소멸시효 걸립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다? 취소해야만 그죠. 그래서 취소권 행사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언제부터요? 취소한 때로부터 묶어볼게요. 둘째 줄 가운데 취소권 행사한 때로부터. 취소권 행사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그죠. 자, 그럼 기출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세요. 1번 지문. 23회차 문제요. 23회차가 상당히 민법이 어려웠죠. 그죠? 근데 1번 지문 보세요. 취소하면은 언제부터요? 취소하기 전엔 누구에게 유효죠? 취소해야만 비로소 없어 뭐야 된다. 그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취소권을 행사치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를 놓치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틀려달라는 문제는 틀리다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체감적으로는 역대적으로 가장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꼈던 시험이 23회차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뭐예요? 대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물권법, 채권법에 흩어져 있었고 민법 총칙가 몇 개의 점만 이렇게 까다로운 점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평상시하고 똑같지. 민법 총칙에서 평소대로 풀었다면
떨어질 수가 없죠. 그죠? 60점 이상, 즉 7점 초반까지는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에서. 근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시험생들이 엄청나게 뭐요? 점수가 평소보다 하락했던 이유가 내가 알고 있는 문제는 뭐요? 풀지 않고 엉뚱한 틀려달라는 문제 위주로 계속적으로 지문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하는 말을 항상 기억하시고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행위는 상대방이 확정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맞죠? 그 다음 3번.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 이유로 법률을 취소한 경우 항상 언제나 그죠? 언제나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맞다 그죠?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무효행위 초인이 있으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때부터다 그죠? 비소급표.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라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 그죠? 그때부터 유효. 따라서 소급 유효로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5번 단골이죠.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라면 그에 따른 매매 계약에 따른 어떠한 법률 효과도 생길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약속한 이행을 하지 않도록 채무 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죠. 따라서 무효인 법률액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위법 폐해가 있더라도 침해에 따른 손해가 현실적이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등을 위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갑니다. 법률 취소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는 뭐요? 법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자,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을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뭐요? 알고서 추인해야만 효력이 있다. 그죠? 예, 알고서 추인해야 효력이 있다. 그 다음 3, 4번을 묶으시고 중간에 반대 표시하세요. 다시 한번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버렸다. 그죠? 그럼 당해 법률에는 소급해서 무효. 취소권은 대표 형성권. 따라서 번복할 수 없다. 그죠? 취소된 이상 뭐는 못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취소 추인은 할 수가 없다. 그죠?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만 가능하죠. 무효행위 추인만. 자, 그 부분 확인해 볼게요. 3번. 법률가 취소된 경우 취소 동그라미 하시고 취소권자는 뭐야? 취소할 수 있는 추인. 취소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취소 추인 안 된다. 그죠? 자기가 취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에서 취소된 법률을 유효케 할 수는 없다. 그죠? 4번. 그래서 법률가 취소된 이상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제각각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문은 뭐야? 이렇게 나눠서 했지만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죠? 한꺼번에 묶어서. 따라서 다시 한번.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버렸다. 그죠? 그럼 취소권 대표 형성권. 다음 행위는 소급 무효로 뭐요? 확정이 됐죠. 이를 번복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무효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 따르면 무효행위 추인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취소에 관한 지문. 자, 그러면 매일 문제 4번으로 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 미주국이요.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가 되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미주국이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추인은 알고서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답 2번. 그 다음 무건 대리 행위의 추인 의사표시는 대리 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만 거기다 미주국이요. 대리 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 그죠? 본인의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죠. 상대방 무건 대리인 상대방의 성계인 누구에게나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대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뭐야? 법정대의 동의를 받아서 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그죠? 그 다음 5번. 매매 계약의 당사자 무효인 줄 알고서 계약을 추인한 때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시에 소급하여 미적을게요. 무효 행위를 알고서 추인하면은 언제부터요? 그때부터죠. 예,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범위로 본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부관으로 갑니다.